참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분 모시고 좀 사태 파악과 함께 전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의 사태 정리랄지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하기 전에 이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그 촉매제가 됐었던 그 사령관의 죽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죽음을 어느 정도로 의미를 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국방부 장관이 미사일 맞고 죽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대통령하고 되게 친한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까슴 술라이마니라는 사람인데 이제 원래는 별 2개 투스타예요. 소장인데 굉장히 이제 그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20대의 사단장이 됐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97년도, 98년도에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있죠. 혁명 수비대에서 해외군 한 2만 명 정도 편성해서 쿠드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쿠드스라 부르는데 그쪽에 이제 군 사령관으로 취임을 한 이래로 이제 시아파 민병대를 중심으로 한 순위파들에 대한 그 작전들, 특히 이제 알카에다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있는 IS 같은 이런 그 순위파 무장 테러 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응 작전을 많이 펼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도 사실 협력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IS 이제 특히 이라크 내에서는 이제 IS 축출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해서 북부 모술하고 아르빌 쪽에 있던 그 북부에 있던 그 IS들을 다 몰아내는데 이 시아파 민병대하고 쿠르드족 페슈메르가 반군하고 그들이 이제 그걸 다 몰아냈거든요. 그렇게 했었고 현재 이제 최고 아야톨라,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란 정부에서는 최고 그 지도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그 아야톨라 카메네이인데 최고 지도자라고 있죠, 저기. 그 사람이 아야톨라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인데 카메네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하고가 제일 가까운 국방부 장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와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중국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이제 뭐 석유를 팔고서 뭐 대금 가지고서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온다든가 핵 개발을 하는데 주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 미국 측에서 여러 번 경고를 했었는데 이게 자꾸 그거를 안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IS가 정리가 되고 나니 이제는 완전히 걸림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시나리오나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긴장이 증대됐던 그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하나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처음 보시면 이제 그 카타이브 헤즈볼라, 그래서 헤즈볼라인데 이제 그 이라크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시아파. 얘들이 이제 키르쿠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그 캠프 레니게이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K1이라는 진지 공사라든 건설업자 미군 민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9일에 거기에 대해서 미군이 그 본거지 KH의 본거지를 공습을 해가지고 한 2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란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란에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이제 KH가 주도하는 그 시아파 민병대들이 12월 30일에 미 대사관에 습격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이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은 이제 이 시아파 민병대라든가 이 해외에 있는 시아파 조직들을 건드리는 이 까셈 술라이마니를 더 이상 살려둘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1월 3일에 이 바그다드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솔레이마니 장군을 그대로 미사일로 폭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습과 또 충돌이 계속 좀 일어나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난 간밤까지만 보면 글쎄요, 좀 짧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쉼표가 잠깐 찍힌 모습이긴 하나 앞으로를 봤을 때 조금 더 극렬한 충돌이랄지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낮아졌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선 유화적인 발언을 이제 11시에 예. 그쪽 시간으로 11시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뭐 갈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사건의 안정화가 저는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팔레비 왕조 시절에 즉 지금의 그 현재 이 이란 체제 이전에 미국에서 무기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F-14 전투기 아시죠? 그 네. 톰캣이라고 부르는 거. 그걸 또 한 200대 가까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서 이게 지금도 사실은 그 미군들이 사실 좀 겁이라기보다는 주의를 하는 그 기종인데 이 레이더가 되게 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가는 미사일들이 굉장히 장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조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 그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장들은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40년 가까이 이제 그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사실 이제 좀 취약한 상태예요, 경제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솔린 값이 올라가고 보조금을 줄이니까는 내부에서 그 뭐라 그럴까 폭동이 일어나서 한 1,000명 이상 그 사상자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원유 판매가 작년 5월부터 제재를 받아가지고 중국 자금이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전에 그 입도 선멸해가지고 300만 배럴 이상의 그 원유를 중국이 입도 선멸을 했는데 이제 네. 그것도 다 팔아가지고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란계 미국인들이 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예. 미국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 통해서 좀 중재를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전에 이제 조지타운대 교수를 했던 그 로버트 소바니 같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중동 쪽의 원유라든가 그다음 에너지 패권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란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정치권하고도 연결을 가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주로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아마 이제 곧 그 협상을 진행을 해가지고 제재에 대한 그 풀어주는 논의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제 뭐 경제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참여하고 대신에 뭐 다른 그 중국이나 러시아 입김을 좀 줄이는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밑에서 협상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가지 추가로 좀 여쭤보자면 공습받은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 거기였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요? 제가 볼 때 일단 아르빌 같은 경우는 우선 그 북부 모술하고 그 북부에 있는 유전지대를 지키는 대형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인 알 아사드가 이게 뜻이 뭐냐면은 사자의 셈이거든요. 네. 그 아랍어로 사자의 셈인데 그 여기는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서 그 연설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거기를 제가 볼 때 공습을 했다고 보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저건 이제 좀 확대 도면인데 저기에 있는 게 제가 볼 때 그냥 창고 같아요. 그냥 뭐 이글루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 하나 맞고 그 옆에 이제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는 지금 폭탄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폭탄보다는 어떤 파편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옆으로 쭉 퍼지면서 터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이 기지 다른 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한 5군데 정도에 걸쳐 가지고서 저기 하얀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그 사실 공습을 받은 자리거든요. 근데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 그 활주로가 맞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저건 활주로는 아닌 것 같고요. 활주로 이외에 다른 일반 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활주로는 모양 자체가 다르고 길이가 저렇게 짧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도로 공터에다 그냥 쏴가지고 맞추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격해서 피해를 공식으로 미군이 발표한 거는 그 시설물 건물 몇 개 하고 그다음에 헬리콥터 1대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이 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예. 참 어떤 공격을 받은 기지에 대한 의미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자면 핵과 관련해서 뭐 미국 측에서는 계속 못 갖게 하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네. 어떤 핵 합의와 관련해서 이란이 탈퇴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핵 개발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사실 단순하게 생각되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좀 이란이 이번 일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타격을 입고 그만큼 화가 나서 충분히 핵 탈퇴를 거론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심분리기거든요. 원심분리기를 한 70% 이상을 지금 그 제거를 한 상태예요. 네. 해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검사를 받은 상태인데 이걸 다시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메네 이 솔레이마니가 이 핵 개발에 너무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제거가 된 것도 좀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야톨라 하메네이하고 독대하면서 핵 개발을 진행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 미국에는 사실 이래저래 좀 많이 거슬렸던 눈에 게 가시였죠. 예. 그런 게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미국은 협상을 해가지고 핵 개발을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아마 제재를 약간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란, 파키스탄, 중국, 북한이 이렇게 해서 핵 개발 연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 개발하고 그다음 미사일까지 해가지고서 이게 북한까지 들어가는 루트가 있는데 예. 이 루트를 파괴하려고 아마 미국이 움직이려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대북 정책에도 어떤 스탠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대북 정책에서는 일단은 이번에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번에 폭사한 거는 예.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다니까는 협상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네가 나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릴 기미는 보인다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또 하나 이런 폭격이 있으면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아 있는 그 아람코 예. 사우디 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의미적으로나 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는 봤을 때는 약간은 그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던 게 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들이 예. 전체 그 이 페르시아만에서 지나가는 원유의 70%가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긴장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긴장을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좀 완화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우디 사태 때는 이제 원유 산유량 자체가 급감할 거라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급의 공포에 의해서 사실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지역 파괴권에 관련해 가지고 원유의 수송로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약간만 서로가 양보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사안이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동맹국에다가 또 호르무즈에다 파병 제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지금 그 제한을 받아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또 일부는 조금 보내놓은 상태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미국이 곧 그 호르무즈에 대해 가지고서 풀어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이란하고 그것도 또 별도 협상을 따로 진행할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핵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 호르무즈에 대한 그 안전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그 리스크 과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란하고 논의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까지 제재를 완화해 주느냐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결말은 좀 열린 결말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장차 그러면 국내 어떤 경제랄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여전히 어떤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원유 수급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차질은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엔 아무래도 생활 유가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두바이유 가지고서 일단 국내 유통하는 거 쓰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 가격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증시에도 이제 단기 충격을 줬지만 이제 바로 회복된 걸 보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한 다음 주 정도면은 거의 완전히 정상화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금방 또 회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다만 우리가 출렁임을 지난 뭐 이틀 동안에 경험을 했듯이 국제유가랄지 금에 대한 변동성, 그 레인지는 좀 넓혀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WTI 같은 경우는 일단 한 65불까지 제가 봤었는데 이번에 한 67불까지는 좀 올려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 정도 올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록 이제 완화가 돼서 출렁하고 내려갔지만 다시 60불대를 꺾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박스권을 이제 67불까지는 제가 올려서 봐야 될 것 같고 브렌트유는 $72대 그다음에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75대까지는 일단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자꾸 지속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자꾸 선호하기 때문에 금 쪽으로 돈이 많이 자금이 몰리고 그러면 금 가격도 결국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자면 지금까지 분위기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어쨌거나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와 흐름들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물론 심화되겠지만 네. 앞으로를 봤을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쪽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네.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더 몰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리스크 온으로 리스크 오프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위험 자산 쪽에 좀 더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안전 자산 쪽으로 더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올해는 그래도 아직은 좀 그 글로벌적으로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경기 둔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중국발 그 지방 정부 부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 안전 자산에도 좀 비중을 높여둬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나 전략 포인트 그리고 스탠스에 있어서 또 다른 시각의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사태와 관련된 분석들과 현재 상황들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